안녕하세요, 젠틀독입니다. 그동안 미용사분들을 위한 영상을 주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 분들을 위한 강아지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1.4kg, 7주차, 태어난 지 7주 된 아이예요. 8월 1일생 아이인데 보통 아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보통 샵에 아이를 미용을 맡기려고 그러면 접종이 됐나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보통 4차하고 5차까지 끝나야 미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아이가 접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아직 약하고 항체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도구나 이런 거에도 감염이 된다거나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가 미용을 할 수 있다고 샵에서 보통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럼 집에서 그때까지 목욕도 시켜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때까지 우리 아이 목욕도 못하고 발톱도 긴데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좀 안 되겠죠.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미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톱. 애기들 발톱이 바늘처럼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발톱이 길고 발바닥 털에 털이 많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손톱깎이예요. 왜 강아지 미용을 하는데 손톱깎이를 가지고 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강아지 미용에 손톱깎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 그리고 몸무게가 뭐 1kg 밖에 안 나가는 아주 작은 강아지, 그런 아이들인 경우 손톱깎이를 사용을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보통 강아지용으로 나오는 발톱깎이인 경우에는 집에서 보통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의 이 작은 발톱에 너무 커서 아이 발톱에 좀 아파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손톱깎이를 사용을 해요. 대신에 손톱깎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강아지 전용으로 따로 하나 더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톱이 있을 때 우리 손톱 깎듯이 똑같이 이렇게 똑똑 잘라주시면 돼요. 끝에만 이렇게. 아이들이 미용을 하는데 처음에 제일 싫어하는 게 진동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기인 경우에는 발톱을 갈아주지 않고 잘라만 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발톱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애기들인 경우에는 태어나서 얘 지금 태어난 7주밖에 안 됐는데 뭔가 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발톱 깎는 거, 사람이 이렇게 잡는 거, 모든 것들이 처음인데 이렇게 두려운 아이들에게 너무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발톱을 깎고 있는 애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앞발밖에 안 깎았지만 뒷발 나중에 깎으셔도 돼요. 굳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용을 하는 게 아이랑 간식 주면서 놀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기억은 금방 한순간에 생겨버리지만 좋은 기억을 만드는 데는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용이라는 게 꼭 싫은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편하게, 재밌게, 놀이처럼 할 수 있게 재밌게 하시면 되세요. 발톱을 다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지금 지난번에만 깎아서 발바닥에 털이 길지가 않은데 발바닥에 털이 많이 길면 덮어지게 되면 아이가 걷다가 많이 미끄러지고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털을 깎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발바닥에 털을 깎으실 때는 아이의 다리를 잡거나 이럴 때는 아이의 다리 4개 중에 3개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 아이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발바닥을 대충 이렇게 하고 깎으셔도 돼요. 하지만 위험해요. 왜냐면 아이의 발 패드 여기 앞에 4개 다 똑같지만 자르라는 면이 내 눈에 100% 다 보여야지만 아이가 안 다칠 수 있어요.
클리퍼 소리를 제일 처음에 아이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클리퍼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아이한테 알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런 소리를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지만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발바닥 털 이렇게 깎으시면 되는데 발바닥에 털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완전 깨끗하게 밀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만 깎으시면 돼요. 이렇게 발바닥 털을 깎았습니다. 집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세요. 보통 아이들 귀 속에 귀털을 뽑아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도 지금 귀털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안 뽑을게요. 왜냐면 관리만 잘 해주시면 귀털이 많다고 해서 위생적이지 않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털이 이렇게 많긴 하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안 뽑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있다가 얘가 좀 더 많이 익숙해지고 좀 더 몸무게도 늘어나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귀 속에 청소만 해주시면 되는데 귀 속에 청소하는 방법은 목욕하기 전에 미리 귀 속에다가 이어 클리너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조물조물 살살 문질러 주세요.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조물조물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목욕할 때 아이 귀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물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귀 청소를 특별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거고, 그리고 아직 애기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깨끗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이 여기 배를 볼게요. 강아지는 여기만 털이 이렇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원래가 여기는 털이 많지가 않은데요. 강아지들이 더울 때 보면 배 깔고 누워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여기엔 털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클리퍼를 많이 깎아서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의 체온 조절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좀 있어요. 여기 털은 밀지 않을게요. 아직 많지도 않고 애기니까 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아이들의 항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응가가 좀 묻어있죠. 여기 항문 주변에 가까이 있는 털만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다 미는 게 아니라 딱 여기 항문을 가리는 이 털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아직 너무 애기라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미용 도구나 이런 것도 조금 잘 소독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자아이인데 생식기 쪽에 털도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아이의 다리를 들거나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이걸 들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살살 보세요. 생식기 털을 보면 생식기에 털이 있으면 클리퍼가 이렇게 완전히 밀면 안 돼요. 살짝 띄어서 겉에 있는 털만 걷어내듯이 미시면 돼요. 그래야 생식기의 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아이가 좀 가려움을 안 느끼거든요. 만약에 생식기 털을 다 밀어버리게 되면 아이가 계속 핥고 가려워할 거예요. 털은 보통 앉아서 이렇게 많이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서 이렇게 많이 주저앉다 보니까 이 부분 털이 많이 엉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응가하고 주저앉아서 응가도 많이 묻어있고, 그럴 때 빗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 아기들 이제 빗질 해줄 때는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빗질을 살살 해주시면 돼요. 빗질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아이의 털이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아이에게 빗질을 해줌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와 피부층이 되게 두껍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모질을 되게 좋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빗질은. 그래서 빗질은 꼭 엉키지 않게, 우리 애가 털이 엉키지 않을 때 빗질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모인 아이들, 치아와나 프렌치 불독, 털이 없는데 빗질을 왜 해줘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빗질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아이에게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인 아이들도 이런 핀브러쉬로 정기적으로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적셔서 천천히 적셔주세요. 아이들이 목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싫어하는 건 이 샤워기 소리예요. 이 샤워기 소리가 아이가 되게 조금 처음에는 무서워할 수가 있거든요. 샤워기 소리를 아기 때는 처음부터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네들은 아직 아기애들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이만 두게 되면 아이가 미끄러지거나 해서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의 온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은 36.5도가 기본 체온인데 강아지는 사람보다 평균 1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탕에서 목욕을 할 때 우리 체온보다 한 1, 2도쯤 높은 온도로 목욕을 할 때 되게 따뜻하게 좋게 느낀다고 하죠. 그렇다고 강아지가 우리보다 1도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 체온으로 치면 2, 3도가 높은 거죠. 그 정도 물에 목욕을 시킨다면 너무 뜨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목욕을 할 때 좋은 물의 온도는 내가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한 것과 따뜻한 거의 중간 정도의 느낌? 그 정도로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 아이는 아직 애기라서 미지근한 것보다 약간 따뜻하게 물의 온도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요. 항상 아이를 목욕을 시킬 때 나의 한 손은 항상 아이를 받치고 있어야 되세요. 아기가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더 작아진 것 같죠? 가볍게 물기를 닦아주고요. 얘는 목욕을 지금 태어나서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춥게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춥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바로 빼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수건으로 감싸주고 천천히 말리면서 수건을 벗겨주시는 게 아이가 좀 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이제 아이의 털을 드라이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털은 드라이를 이미 마쳤고요. 몇 가지 드라이를 하는 거에 대한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실리콘 브러쉬라는 걸로 아이를 빗질을 많이 해주실 텐데요. 핀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얘를 저희 손에 이렇게 면과 면이 닿게 문지르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되면 아파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면과 면이 닿게 하면 아이가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피부 가까이 있는 털부터 한 가닥씩 올리듯이 이렇게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 피부에 너무 많이 닿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살살살살 털만 빗질을 하셔야 돼요.